매일 같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한국인 피를 가진 혼혈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난 뒤 딸이 다니던 학교를 뒤집어놔 버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딸에게 짐을 싸라며 나가라고 재촉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뉴욕에서 이런 소동이 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 로라 앤더슨입니다. 제 가족은 조금 특별한데요. 아빠는 백인이시고 엄마는 한국인이세요. 저는 두 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혼혈이라 가족 모두 인종이 다르죠. 하지만 저희는 피부색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로 일하시는데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생각에 정말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새 학교에 첫 등교를 했을 때 저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혼혈로 살아간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아시아계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따돌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는 건 당연했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저와 같은 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친구들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부색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면 엄마가 자책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항상 앞섰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그 자부심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점점 시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여러 번 다가와 물으셨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신 듯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만 생각해도 돼. 다음 날 부모님은 학교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외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학교 관계자들과 상대편 부모들은 처음에 저희를 깔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편 부모 중 한 사람은 어디서 동양인이 와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드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빠와 엄마가 명함을 건넸고 학교 관계자의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명함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학교 관계자는 명함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더니 그때부터는 눈치를 살피며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완전히 부모님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결국 가장 심하게 저를 괴롭힌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담한 학생들도 생활기록부에 인종차별 행위가 기록되었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저는 점점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어느 날 조용히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영화 한번 봐보지 않을래? 한국에서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널 많이 위로해 줄 거야. 영화는 가족을 잃고 고난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주인공이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작은 불씨 하나뿐이지만 그 불씨로 내 세상을 밝힐 수 있어. 그 말은 제게도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중 부모님은 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가 좋아한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을 직접 보고 엄마의 고향 한국을 느껴보자.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가서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경험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한국의 좋은 기운도 듬뿍 받아오자. 그리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우리 대화하자.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 말을 하셨고 저도 모르게 그 미소에 기대감이 커졌어요. 솔직히 여행 계획을 듣고 나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뉴욕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아픈 기억을 어느 정도 떨쳐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은 엄마의 고향이자 제가 받은 뿌리를 가진 나라였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혹시 한국에도 인종차별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항상 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한국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미국인의 모습도 아닌 그저 애매한 혼혈이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안고 여행 준비를 마친 뒤 며칠 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심장은 마치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그런 제 손을 잡아주시며 괜찮아.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멋진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일찍 사고로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다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한 대학교에 진학하셨고 거기서 아빠를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학업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도 그 모든 걸 이겨내신 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에게도 한국은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한 특별한 존재였어요.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뿌리가 있는 곳이야. 비록 다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내게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조국이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야.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늘 궁금했어요. 엄마가 말하는 한국은 따뜻하고 아름다우며 사람들 사이에 정이 넘치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에서 저도 제 뿌리를 찾고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며 그리워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은 엄마가 말한 그대로였고 저는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그곳에서 특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저는 이어폰 대신 영화 원작 소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추천해주신 이 소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엄마의 말처럼 한국이라는 곳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랬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제 정체성과 화해하고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기대는 단순히 충족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한국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세련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 순간 제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닌 제 일부를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공항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어요. 화려함을 자랑하려는 듯 과장된 느낌이 아니라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더라고요. 공항의 분위기만큼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들은 모두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하고 계셨는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매력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리어를 찾느라 잠시 버벅거리던 때였어요. 사실 엄마도 한국을 떠난 지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라 감회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공항 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라니 믿기지 않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엄마의 눈에는 그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고향에 돌아온 순간의 감동은 엄마에게 여전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보며 비로소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그 순간 주변의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은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캐리어를 찾느라 서툴게 움직이던 저희에게 한 분이 능숙한 영어로 다가와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는 캐리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저와 엄마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공항에서의 첫인상을 뒤로하고 저희는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펼쳐졌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국 음악 뮤직비디오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마치 제가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태어난 이 땅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참 멋지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 있었죠. 고향을 떠난 뒤로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그리움과 추억들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말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매력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여행자 입장에서 가장 감탄한 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주요 거점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잘 갖춰져 있었고 정류장에는 버스의 이동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길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이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대중교통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답답했던 적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국에서의 첫 발을 뗐을 뿐인데 이미 저는 이 나라에 단단히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매력을 마주할 생각에 설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명동의 K-팝 굿즈샵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더군요. 한국 사람들 정말 부럽네. 뉴욕 대중교통이 한국만큼만 되면 당장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할 텐데. 아,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빠의 푸념 섞인 한마디에 엄마와 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한 아빠의 말씀이었지만 한국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아빠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저희 가족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백발의 노부부가 버스에 탑승하셨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시던 젊은 승객 2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텐데 그 젊은 분들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 역시 나이가 지긋한 승객분들이 타고 내릴 때 속도를 낮추고 충분히 버스에서 내리실 시간을 드리며 세심히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기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퉁명스러워 보였지만 행동에서는 분명히 승객에 대한 깊은 배려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점은 승객들의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통화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이런 모습이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뉴욕에서도 매너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에서 처음 만난 노부부와 눈이 마주쳤다면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하지만 자리를 양보하거나 특별히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죠. 반면 한국에서는 노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내면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배려심을 느낄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문을 지나칠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귀찮아하거나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친절처럼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저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따뜻함이 단순한 매너를 넘어서는 깊은 문화로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도 따뜻하게 감싸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데에는 한국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간식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뉴욕에도 편의점은 있지만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작은 가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말 거리마다 편의점이 하나씩 있었고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편의점들이 밤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서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추운 늦은 밤에는 잠시 들러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온몸을 녹일 수 있어요. 뉴욕에서는 밤늦게 문을 연 가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찾더라도 따뜻한 음료를 마실 공간이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수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갱단 문제도 여전히 존재해서 밤에 외출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죠. 저희 가족이 고른 메뉴는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라서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삼겹살이 단순히 돼지고기 구이일 텐데 무엇이 특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죠.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하고 기다리자 다양한 반찬들이 한꺼번에 차려지며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반찬이 따로 제공되지 않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반찬이 무료라는 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전부 공짜라는 말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며 엄마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웃으시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젊은 직원분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능숙한 영어로 부족하시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무한 리필이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드디어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젊은 직원분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신다는 거였어요. 능숙한 손길로 고기를 뒤집고 익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자꾸만 힐끔힐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분은 잘생긴 데다 마치 연예인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래 쳐다보는 걸 엄마가 눈치채셨는지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 그렇게 대놓고 보면 직원분이 민망해 하시겠어. 그래도 잘생긴 사람은 어디 가도 눈길을 끌긴 하네. 그치? 엄마의 농담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직원분의 능숙한 손길로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점을 쌈에 싸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 풍미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삼겹살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쌈장,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셨는데 아빠는 소주를 한 모금 넘기자마자 물개박수를 치며 감탄하셨어요. 와, 이거 뭐야? 완전 신세계잖아. 여보, 난 그냥 한국에 살 테니까 당신은 로라랑 뉴욕으로 돌아가. 난 여기 남을래. 아빠의 유머 섞인 말에 엄마와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으신 아빠지만 한국에 오신 이후로는 한국의 도시, 사람들, 음식에 완전히 빠져버리셨죠.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직원분이 셀프 라면 기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직접 라면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마무리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셀프 라면 기계가 신기해서 바로 엄마와 함께 가보았어요.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라면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와 하고 감탄해버렸습니다. 라면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이 삼겹살의 풍미를 이어주는 완벽한 마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라면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편리하고 재미있다. 한국은 진짜 놀라운 게 많네. 그렇게 삼겹살과 셀프 라면으로 마무리한 저녁 식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의 특별한 식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날의 따뜻하고 즐거운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삼겹살로 든든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명동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야경을 즐겼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더군요. 걷다 보니 제가 정말 기대하던 장소, 바로 올리브영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이 광고하는 화장품이 여기에서 판매된대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따라 들어온 엄마와 아빠는 처음 보는 한국의 드럭스토어에 흥미를 느끼신 듯 둘러보기 시작하셨어요. 올리브영 안은 다양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건강 관련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이 광고로 붙어 있는 제품을 찾으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다른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때요? 이 크림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대요. 그래? 그럼 하나 사보자. 요즘 피부가 건조했는데 한번 써봐야겠네. 엄마도 여기저기 제품을 보시며 점점 쇼핑에 빠져들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안티에이징 제품들에 관심을 보이셨고, 아빠는 그걸 보며 농담을 던지셨죠. 여보, 우리 여기서 스킨케어 다 해결하고 젊어져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거 어때? 아빠의 농담에 엄마는 웃으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제품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한국 화장품들을 한가득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저만을 위한 시간처럼 느껴지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빠는 매장 한쪽에 앉아 계셨다가 계산할 때가 되자 다가오시더니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로라, 너희 두 사람 때문에 내 카드가 오늘 울겠네. 하지만 예쁜 딸이 행복하다면 아빠는 괜찮아.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올리브영을 나설 때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는 제 모습에 아빠가 또 웃으셨습니다. 이제 다 산 거야? 뉴욕으로 돌아가려면 추가 가방이 필요하겠는데. 명동 올리브영에서의 쇼핑은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쇼핑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매력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화장품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친구들이 꼭 한국 화장품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여기저기 제품을 살펴보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골랐습니다. 특히 마스크팩, 립밤, 그리고 다양한 미니 사이즈 화장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품질이 좋아 보이는데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이렇게 싸요? 뉴욕에서는 이 정도 품질이면 몇 배는 더 비쌀 텐데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여기 물가가 괜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네. 네 친구들 선물로도 정말 딱이겠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으며 저는 왜 올리브영이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유명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다 품질 대비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었거든요. 매장 안에는 저희 가족처럼 쇼핑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다들 저처럼 카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아빠는 또 한 번 웃으셨습니다. 로라, 너 이러다 올리브영 홍보대사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선물은 다 샀으니까 이제 여행짐에 빈 공간 없겠다. 아빠의 농담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빠, 이런 기회에 친구들한테 제대로 좋은 선물 해주는 거죠. 한국 화장품은 진짜 최고예요. 명동 올리브영에서의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걸 넘어서 한국의 화장품과 뷰티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며 한국이 왜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저희 가족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의 활기찬 분위기, 올리브영에서의 신나는 쇼핑, 그리고 맛있는 삼겹살로 마무리했던 저녁까지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꽤 시간이 지나서인지 간단히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혼자 호텔 근처 편의점에 다녀올게요. 저희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혼자서 괜찮겠니?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호텔에서 멀지도 않고 한국은 안전하잖아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저의 자신감 있는 말에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고, 저는 호텔 로비를 나와 편의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걸으며 한국의 밤거리를 느끼는 것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조명이 반짝이는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주변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편의점에 도착하니 그 안은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컵라면, 삼각김밥, 다양한 음료들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순간 갑자기 길이 어딘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억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점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래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젊은 커플로 보이는 무리가 저를 보고 웃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언어로 떠들며 손짓을 했고 저는 순간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고 이미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좋은 인상만 받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조롱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졌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아 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더 크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을 때 지나가던 다른 커플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술에 취한 무리의 태도를 확인하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알고 보니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숫자를 믿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악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하더니 조용히 그 중국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였고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후 주위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동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커플은 스마트폰을 꺼내 호텔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저를 호텔 근처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영어로 괜찮으신가요? 남은 여행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마음 깊은 상처까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배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힘들었겠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혼자 나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줘서 고맙구나. 아빠도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라,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놀랍다.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나서서 도와준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용기에 마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나도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 로라, 이런 경험은 네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야. 저는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덕분에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은 여행 동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도움과 배려는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며 한국에서의 남은 여정을 기대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경복궁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잠시 후 경복궁에 도착하자 듣던 대로 경복궁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경복궁의 위용의 넋을 잃고 감상하던 저희 가족은 이왕 온 김에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제대로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한복은 하나같이 고운 색감에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조합을 해도 특색 있게 예뻐 보이는 옷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았으니 요즘도 패션 센스가 뛰어난 게 당연한 거겠죠? 제가 장난스레 말하자 엄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 안을 걸으니 더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의 날렵한 옷깃은 한옥의 기와 지붕을 떠올리게 했고 치마의 둥근 모양은 담장 밑에 놓인 항아리를 닮았더라고요. 한복의 고상한 색감과 경복궁의 정원, 연못, 건축물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인 근정전 앞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젊은 남성분께 사진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은 약간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아 가셨는데 저는 혹시 바쁜 분을 붙잡아 불편하게 했나 싶어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더니 놀랍게도 열과 성을 다해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충분히 찍었을 것 같았는데 그분은 한 번만 더요? 라고 하며 각도를 바꿔가며 계속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장의 사진이 찍혔고 촬영이 끝난 뒤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저희 가족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고 아름다웠어요. 빛, 구도, 표정까지 완벽하게 잡힌 사진을 보며 저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어요. 아니에요. 여행 중 좋은 추억 남기세요. 그분의 배려에 감동한 저희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경복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는 걸 넘어 그분의 친절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따뜻한 추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과 멋진 가족 사진은 저희 여행에서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삼겹살을 맛보았던 그 식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삼겹살의 놀라운 맛을 잊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분위기가 마음에 남아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저희를 기억하셨는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시 오셨네요. 오늘도 즐겁게 드시고 가세요. 사장님의 따뜻한 환영에 기분 좋게 자리를 잡고 저희는 삼겹살과 함께 다양한 반찬을 즐기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식욕을 자극했고 가족 모두 만족스럽게 고기를 맛보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특별한 접시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돼지 껍데기예요. 한번 맛보시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장님은 환히 웃으시며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서비스니까 부담 없이 드셔보세요. 돼지 껍데기는 뉴욕에서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이라 순간 저희 모두 당황했지만 사장님의 자신 있는 추천에 용기를 내어 한 점씩 집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돼지 껍데기의 독특한 쫄깃한 식감과 양념의 풍부한 맛에 저희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면서도 양념이 정말 잘 배어있네요. 제가 말하자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껍데기라니. 정말 상상이 안 갔는데 이렇게 맛있다니 놀랐구나. 엄마도 미소를 지으며 돼지 껍데기를 맛보시더니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덕분에 정말 특별한 음식을 경험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식사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면 또 들러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며 저는 사장님께 땡큐 베리 머치라고 말하며 머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You are welcome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떠나면서 저는 왜 엄마와 아빠가 한국 여행을 제안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엄마의 고향이 아니라 제가 반쪽의 뿌리를 가진 곳이기도 했고,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인들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자신감을 잊지 않고 제 삶에 녹여낼 것입니다. 더 이상 제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같은 멋진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 제 자신과 제 뿌리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엄마의 고향 한국에서 느낀 자부심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가슴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인종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한국에서 배운 긍정의 에너지를 널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뉴욕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가올 날들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인종차별은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특히나 유럽 국가들에게서 아직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런 차별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여하튼 엄마의 고향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는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